안녕하세요. CL 묘안입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시엔님 알려주시겠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다이어트 하겠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 때도 항상 다이어트 안 하냐, 그렇게 먹으면 되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초고도 비만이라면 무조건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다이어트 하다가 뭐 실패했겠지. 물론 실패 경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저는 이제 열받는 부분이 다이어트 지식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난 훈수의 댓글이 달립니다. 저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저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근데 반대의 의견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댓글창에서 서로 싸움도 하시고 네. 저하고도 싸우기도 하거든요. 저는 악플러하고 좀 댓글을 달고 하다 보니까 초도 비만이 다이어트 지식은 여러분보다 사실 많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30년간 다이어트를 팠어요. 근데 다만 그걸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이론적인 지식은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거에 대해 동감하는 게 덴마크 다이어트가 좋다, 뭐 원푸드 다이어트가 좋다 이런 거 다 반박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다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를 했죠. 댓글에 뭐 마음자로나 해라 뭐 이렇게 댓글 달릴 수도 있는데 지금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양소 있게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마음자로가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돈도 들지만 그 사람한테 효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위고비를 한 달 맞아봤는데 오히려 증량이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저같이 이제 아주 거대한 초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좀 오래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조건 만능은 아닙니다. 조언을 막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는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조언을 주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 욕을 하는 거죠.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분명 살 못 뺄 거야 라고 저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삶이라는 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상대방의 삶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저희도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말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오면 이쁜 얼굴이다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뭐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안 해주긴 하는데 사람들은 당장 너 살 빼야 된다, 무조건 굶어서 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극단적인 식단을 권유하는 거죠. 살을 아무리 초고도 비만이라도 한 번에 살을 너무 많이 빼면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도 한 달에 5kg 정도를 감량하라고 권유를 해주시기도 해요. 내과 병원 가서 받으면 너무 빡세게 하지 말고 한 달에 5kg, 4kg 정도 감량하라고 권유를 해주십니다. 그런 것도 이제 피부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살찐 몸을 다 표현하고 사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컴플렉스의 영역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그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갑자기 서두에 바로 꽂아버리는 게 과연 예의일까? 또 예의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일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큰아버지의 빙이 돼서 너 요즘 취업 자리는 알아봤니? 이러면은 되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무례하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살 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저희 엄마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어요. 오죽하면 엄마가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면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PT가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그 시절에 비싼 돈을 내며 PT까지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살 빼는데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한약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그것도 성인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쯤 한약 다이어트도 엄마 손에 이끌려가서 해봤고요. 장기 치료라고 해서 지방 빼는 것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도 성공하지 못한 거를 누가 그렇게 쉽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저희가 극단적으로 살을 뺀다 해도 한 달에 10kg에서 20kg 정도밖에 못 빼요. 근데 저희가 뺄 살은 60, 70kg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죠.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요. 저도 못 풀고 있는 숙제이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21년도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30kg가 요요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 지속 가능한 거를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저탄고지도 해봤고, 그다음에 원푸드도 해봤고, 닭가슴살만 먹어도 봤어요. 근데 그게 한두 달 정도 지나면 그게 반동이 오더라고요. 폭식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폭식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살이 요요가 왔죠. 처음에 제 다이어트 목표는 완전히 식단을 하는 게 아니라 폭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폭식을 안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이유가 폭식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변화하고 계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김신영 님이 그 살이 찌고 나서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꼭 다이어트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서 뭐 살이 빠져야 행복해지겠지, 그게 정답이겠지라고 이제 추측을 하셔도 그냥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저한테 많이들 얘기하세요. 다이어트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돈도 다 벌리고 그 다음에 행복해질 거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도 안 먹을 거고 저희가 다이어트에 올인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도 다 챙겨가면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가 어찌 보면 축복받은 유전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살이 쪘는데 당뇨나 이런 성인병이 아직 없어요. 저희가 아직 절실함을 모르는 거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속도대로 맞춰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다이어트가 너무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힘이 빠지는 부분이다. 다이어트가 꼭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교과서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이어트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이어트 외에도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요. 직업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앞으로 어떤 걸 할지 또 가족 관계도 신경 써야 되고 주변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올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극단적으로 다이어트에 올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초고도 비만이 아니었으면 유튜버가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수혜를 받은 것도 있죠. 솔직히 말하면 초고도 비만이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저희를 신경 쓰겠어요. 누가 악플 달아오고 누가 살 빼라고 이야기해주고 뭐 뒷먹방 의혹 막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러겠어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관심 없는 무풀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유명해지고 싶으면 악플을 건너야 돼요. 맞아요. 물론 저희가 초고도 비만이라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모든 유명한 사람들은 다 욕을 조금씩이라도 먹고 있거든요. 초고도 비만으로 살아가는 삶도 삶이거든요. 삶을 바꾼다 해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으로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무작정 우울하고 사람들한테 주눅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사냐면 이 몸이 좋다고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이 몸이 불편한 게 있어요. 당연히 살을 빼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우리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남들한테 피해 준 적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가해자가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코너, 우리 사연을 읽어드리고 타로를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번 CN님이 읽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충청도에서 보건계열 일을 하고 있는 반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여러 사정이 겹쳐 다니던 직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새로운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지방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좁고 일자리도 많지 않아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곤 합니다. 쉬다 보면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는 보건계열뿐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두루 살펴보고 있답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건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육아와 일을 함께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유연하게 배려해주는 일자리여야 하는데 그런 곳을 찾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제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작은 희망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드를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세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지금 지역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악마 카드에서 좀 느껴지거든요. 시엘님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카드 봤을 때? 지금 보면 내가 일을 무척 하고 싶은 상태이긴 해요. 완드가 일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일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쉽게 과거에서처럼 쉽게 일을 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환경이나 무의식에서는 육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린이를 상징하는 카드이기도 하니까 육아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완즈 8번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어떤 일이든 일단 하겠다라는 의지도 사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래 하는 전공 이런 거라기보다는 또 알바 자리든 설거지 자리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진짜 조금 이게 딱 사연하고 정말 알맞는 게 과거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내가 찾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표현들도 과거에는 보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과거처럼 보험 계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게 마음에 보여요. 그리고 지금 육아 문제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지금 찾는 것보다 약간 좀 소소하게라도 조금씩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시작을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만약에 보건 계열로 가신다면 뭐 어떤 쪽인지 몰라도 그 어린이와 관련된 쪽으로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어쨌든 가족이 나와 있고 어린이들이 나와 있는 흔치 않은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좀 어린이와 관련된 계열로 가실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표현이 조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시그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큰 돈을 노리지 않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네. 사인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큰 돈만 노리지 않는다면 가능은 하다라는 카드들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제 월별로 어떻게 미래가 흘러갈지 이제 한번 뽑아봤거든요. 시애님은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저는 이 두 가지 카드가 처음에 눈에 띄는데요. 고민을 엄청 할 것 같아요. 지금 뭔가가 주어지는데 지금 내 사정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7월 달까지는 좀 마음이 상할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8월부터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은 8월, 9월부터라고 보이긴 했거든요. 6, 7, 8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지금 6월 달에는 아마 원래 하던 보건계열 쪽에서 제의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표현으로도 봤어요. 저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자리로.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근데 들어가면 피 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가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8월이나 아니면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 나오는 9월쯤에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좋아 보이고요. 네. 9월부터의 운세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부터는 충분히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서로 협력하고 해서 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일자리를 구하면 일찍 관두거나
좀 힘든 상황을 겪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6, 7월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약간의 알바를 해보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건 8, 9월에 이력서 넣어보시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좋은 자리가 나는 건 9월로 보입니다.